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 총사령관인 이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대장급인데요. 이 드보르니코프를 경질했다. 이렇게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가 25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에 크렘린궁이 최근 여러 장성을 해임했다 그러면서 드보르니코프의 경질은 러시아군 지휘부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드보르니코프는 그동안 한 달 이상 지나도록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래프는 이 크렘린궁이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러시아의 동부 돈바스 점령 작전이 예상보다 지체된 것이 해임 사유로 꼽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푸틴 대통령이 전쟁 초반 키우 점령에 실패한 뒤에 드보르니코프를 앞세워서 돈바스 점령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마저도 투입한 자원에 비해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뮤얼 라마니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은 이 푸틴 대통령은 루안스크주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10일까지 점령하라는 기한을 줬지만 이 드보르니코프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5일에야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부딪혀서 기대한 만큼 점령 지역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드보르니코프 한마디로 푸틴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드보르니코프는 지난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을 당시에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이 군사작전을 밀어붙여가지고 알레포의 도살자다. 이런 악명을 얻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리아 북서부의 알레포에서는 이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으로 주민 수만 명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드보르니코프는 지난 1월에는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졌던 카자흐스탄에 2,000명의 러시아 공수부대와 함께 들어가서 사태를 진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혁혁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기 계획이 무너지니까 푸틴은 가장 믿을만이라고 말하는 이 드보르니코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푸틴의 뜻대로 전쟁을 이끌어주길 바랬지만 결국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서 이 드보르니코프마저도 경질되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드보르니코프가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다는 점도 푸틴 대통령의 신뢰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영국의 한 탐사 보도 매체는 드보르니코프가 과거 시리아에 파견됐을 때도 과도한 음주로 장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고요. 실제로 그는 이 과거 시리아에 파견했을 때도 잦은 과음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점령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최소 8명 이상의 장군을 파면한 적이 있다는 점이죠. 또한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보기관 수장들도 해임을 했고요. 이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확보한 정보가 부실했다 그러면서 연방보안 그러니까 FSB 수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도 한때 실각설이 제기된 바도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분석가는 많은 장성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군의 지휘체계가 흐트러진 것은 물론이고 군사 조직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최전선에서 최고 장성이 전술지휘관 역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자 절망의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군 지도부의 잦은 경질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군부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20일 영국 국방부의 정보보고서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대외적으로는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 실패로 인해서 내부에서 극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러시아군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참담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지난 5월 18일 영국의 정보보고서는 정예 1일 근위 전차군을 지휘한 세르게이 키젤 중장이 이 하르키우 함락 실패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고됐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경까지 진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흑해 함대를 지휘한 이고르 오시포프 중장은 4월 순양함 모스크바호 침몰 이후에 직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합참의장격이죠. 이 게라시모프도 자리에 남아있긴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임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덧붙인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지난 4월에는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예전엔 여러 사령관들이 나눠 맡았던 것들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자로 임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이 올렉시 아르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의 말을 빌려서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수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아레스토비치 보좌관은 인디펜던트의 사전 정보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이 게라시모프에게 군 지휘권을 계속 맡게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게라시모프가 평가를 받는 동안에 직위를 떠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게라시모프의 해임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단계에 부진한 성과를 냈던 고위 사령관들을 해임한 바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전에도 정보 확보 실패를 이유로 연방보안국이 맡던 우크라이나 첩보 업무를 군 첩보부대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는 은폐와 희생양을 만드는 문화가 러시아군에 만연할 것으로 보이고,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한 군인들은 작전 차질 시 책임을 면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장교들이 중요한 결정을 상급자에게 미루면서 러시아의 중앙 집권적 지휘 명령 체계에 더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영국 국방부가 진단한 겁니다. 한편 영국의 더 타임스는 서방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통상 대령이나 여단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의 전술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러시아군의 상황은 결국 전장에서의 조그만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지금 러시아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무지막지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퍼붓긴 하지만 생각보다 진전은 더디고, 또 앞으로 탄약 등의 보급품에 문제가 생기면서 진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이런 전황은 이미 지난 5월 중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나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선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한 도시를 빼앗은 것 말고는 특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루안스크 주에서의 조그만 소도시 세베르스도네츠크 점령이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BBC는 지난 5월 19일 민간인 학살 등 잔혹 행위를 벌여서 푸틴의 충견으로 불리는 인물인 이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이 전날 모스크바에 열린 회의에서 나토가 보낸 용병과 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체첸군은 수도 키이우와 마리우폴 공격에 참여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미하일 호다르노크 예비역 대령도 5월 17일 국영TV 러시아 1에 출연해서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 등의 나토 가입으로 지정학적으로 고립됐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비관론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군부까지 뒤흔들면 그 다음 전장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지금의 전쟁 상황이 사실 군 지휘부의 잘못이 아니고 그 원초적 책임이 푸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작전을 치르면서도 푸틴이 직접 작전 상황에 일일이
간섭하고 소소한 지시까지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전쟁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푸틴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자, 상황이 이런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0여 명의 장성들까지 전사하면서 지휘관들이 부족해지니까 푸틴 대통령은 70을 바라보는 노장들까지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파벨 장군입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 경험이 있는 특수부대 출신인 이 파벨은 5년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현역으로 복귀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돈바스 전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역 때하고는 달리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과연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지휘관으로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인 퇴역 장성들까지도 전장으로 부르는 현실이 지금의 푸틴의 처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틴은 갈수록 사면 초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